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변호사인 제가 업무를 하면서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 당사자분이 직접 소송을 하시거나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또 직접 알아보시거나 이러실 때 혹시라도 또 변호사가 보는 사이트는 뭐가 다르냐, 어떤 정보 사이트가 다르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예전 같은 경우 책이나 뭐 이런 서식이나 이런 거를 직접 다 찾아보고 소송 준비를 했는데 요즘은 뭐 시대가 좋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다 찾아보고 그래서 거의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차례대로 제가 뭐 주로 많이 참고하는 이런 사이트, 자주 찾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질문 주시는 게 이게 아마 본인 소송을 직접 아마 하시는 걸 텐데 법률 서식 좀 찾아서 직접 뭔가 신청을 하거나 뭔가 본인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참고하면 좋겠느냐, 또 판례를 좀 검색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으면 좀 효과적이냐 이런 질문도 가끔 주십니다. 제일 먼저 이게 법률 조문, 이게 변호사가 이제 법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이게 보통 법전을 봤죠. 법을 찾는다면 당연히 법전을 봐야 되죠. 이제 소법전, 대법전이 있습니다. 이게 소법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한 두께가 한 요 정도 되는 큽니다. 예전에 한 45,000원, 한 5만원, 6만원 요거 정도였는데 보통 요 정도는 한 권씩 다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7, 8년 전까지는 매년 샀던 것 같습니다. 매년 이게 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매년 사서 펴보고 뭐 중요 법률은 체크를 하고 상담할 때도 계속 체크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거의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안 산지 꽤 됐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중요 법률, 시행령, 그러니까 이제 법의 단계가 이제 헌법이 있고 이제 법률이 있고 시행령, 대통령령이 있고 시행규칙 뭐 이런 순서로 있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뭐 조례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서 중요 부분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두꺼운데도 다 담지를 못하죠. 그리고 또 대법원 조문별로 중요한 판례 같은 경우들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은 이게 절판이 이미 됐더라고. 상당 기간 몇 년 전에 이 절판이 된 이게 대법전이라고 하는데 아마 요 정도 두께가 됩니다. 요 정도 두께. 그래서 아마 재판하러 가보셨으면 판사 법대라고 하는데 판사석 옆에 요게 아마 비치가 되어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전 이게 법전들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조약이나 뭐 별표, 뭐 시행규칙, 요거는 아마 뭐 세법도 별도로 양이 많으니까 또 뭐 국제법 이런 것들은 따로 뽑아서 요게 한 세트로 이게 팔았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만 원까지 한 50만 원 했나요? 하여튼 꽤 비쌌습니다. 그래서 뭐 개업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매년 사기는 어려웠는데 이미 뭐 절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법전들도 법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현대 오면서 그리고 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법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저는 제일 많이 봅니다. 이게 뭐 다른 데도 있는데 물론 네이버 뒤져가지고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법 검색을 하면 뭐 3단 비교로서 이제 법 시행령 규칙 이렇게 다 검색은 되는데 저는 뭐 이 사이트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편하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랑 과거 각 단계별로 어떻게 법이 개정되어 왔는지, 왜냐면 개정의 이유를 알아야지 또 법률상 재판에서 또 주장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뭐 시행 예정, 이게 국회는 통과했지만 시행 시점이 이게 뭐 내년 2025년이든 26년에 시행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까지도 다 검색이 되고 또 비교도 가능합니다. 한 번에 보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제 판례도 좀 약간 같이 관련 검색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영상 고정 댓글에 각 제가 여기 소개하는 사이트들은 다 링크를 좀 담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령정보 사이트 이게 들어가게 되면 메인 페이지인데 법을 검색하면 되고 탭들도 다 있습니다. 자치법규라고 하면 뭐 조례 이런 걸 말할 되고 행정규칙 있고 판례, 해석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검색이 됩니다. 보기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주 가는 사이트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뭐 시행이 되고 혹은 뭐 제정이 될 때도 있죠. 새로운 법이. 그러면 이걸 뭐 해석을 하는 거는 이제 뭐 법률가나 법원에서 이제 판결로 보통 할 텐데, 그거를 해석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법을 어떻게 해서 왜 만들었느냐,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국회 사이트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회나 또 이제 법사위, 뭐 소위, 소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본회의는 별로 볼 거 없습니다. 뭐 통과여부만 가부 결정을 보통 하니까 이런 것들도 회의록도 뭐 인터넷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이제 48년 아마 시작이 됐을 텐데 그때 것들도 다 스캔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문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런 것들 보면 참고도 되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끔 어떤 법의 해석이 문제가 될 때 이런 것까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안 찾아보는 변호사들도 많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판례 검색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제 법령정보센터에서도 일부 검색이 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만드는 곳이죠. 여기 종합법률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이 거의 뭐 99% 이상이겠죠, 거의. 그래서 중요 하급심 판례도 같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하급심 판례가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판결 관련 쟁점들과 관련해서 논문들도 소개는 됩니다. 이게 제목만 나오기 때문에 실제 논문은 이제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도서관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사이트 종합법률 정보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도 뭐 통합 검색을 해서 다 나오기도 하는데 판례도 나오고 법령도 검색이 됩니다. 뭐 문헌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 법원에서 요거 많이 참고를 하겠죠. 자기들 사이트니까. 이제 판례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인데 1심하고 2심하고 이제 대법원 가는 경우에 이제 핵심적으로 많이 나올 텐데 1심에서 끝나거나 2심에서만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급심 판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뭐 그 관련 번호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법원에다 이제 제공 신청을 하면 인적사항, 개인정보죠. 이런 걸 좀 가린 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좀 며칠은 걸립니다. 며칠. 뭐 인터넷에서 신청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세부 쟁점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 참고할 만한 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포털 사이트를 뒤져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블로그에다가 뭐 승소 사례나 이런 것들 하급심 판결 번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또 게재가 된 거나 이런 것들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또 사설 사이트, 이게 보통 유료 사이트인데 일정 부분은 또 무료고 또 뭐 세부 사항 볼 때는 뭐 유료기도 하니까 이런 사이트들도 참고하고 있긴 합니다. 이거 뭐 무슨 광고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유튜브로 제가 뭐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법률 정보나 이런 걸 찾아본다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린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법이랑 판례도 찾아봤어요. 실제 본인이 뭔가 소송이든 아니면 간단한 뭐 신청서든 이런 걸 써보기 위해서는 뭔가 서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서식이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이 이제 법률구조문화 사이트입니다. 이게 본인 소송 하실 때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법무관 할 때 여기서 근무할 때도 많이 활용을 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분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사건을 검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임금 및 퇴직금, 임금 청구에서는 뭐 어떻게 보통 이런 식으로 기재를 이런 식으로 보통 쓴다라고 해서 이게 단순히 서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약간 내용만 좀 수정을 하면 소장도 작성이 되고 또 준비 서면도 될 수 있고, 뭐 지급명령 신청서든 조정 신청서든 다양한 양식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법률구조공단 여기 사이트에서는 뭐 소송 비용 자동 계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다가 접수를 하려면 인지 송달료를 내야 되는데 요거의 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소송 가액이 얼마냐, 소장일 때 얼마냐, 누구냐, 원고냐, 피고냐, 뭐 이런 것들 다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이란 거는 종이로 제출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접수시키고 확인도 가능하고 송달도 가능하고 하는 거를 말을 하는데,
법원에서 이 전자소송 사이트입니다. 이게 현재는 민사소송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도 이제 뭐 간단한 무슨 계산 프로그램이나 관할법원 찾기나 뭐 어떤 양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식 모음 들어가 보면 뭐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원의 양식이니까 뭐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양식만 있고 어떤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본인이 채워 넣어야 되는 건데, 아까 말했던 법률구조공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일단 서식례로서 내용까지 있으니까 적절히 수정 가감하면 어느 정도 소장이나 이런 것들은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가장 많이 조회하는 곳입니다. 이게 재판 진행 사항을 조회하는 사이트 나이 사건 검색이라고 법원, 여기도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왜냐면 실시간으로 좀 조회를 하려면 뭔가 서류가 제출이 되는지 기일이 나왔는지 뭐 통지도 올 수 있겠지만 통지 오기 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속 실시간으로 좀 많이 파악을 합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전자소송처럼 뭔가 확인이 되는 건 아니라 무슨 서류를 냈는지, 재판이 진행됐는지, 불출석했는지, 연기가 됐는지, 뭐 우편물이 송달이 됐는지 이런 간략사항을 조회를 합니다. 물론 뭐 이걸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가늠해 볼 수 있기 위해서 뭔가 좀 지식이 필요한데, 세부 사항은 안 되지만 이런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재판 진행됐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면 법원이 어딘지 사건 번호라고 합니다. 24 가단 뭐 1, 2, 3, 4 당사자 이름 입력하고 여기 자동 입력 방지 코드 입력하면, 그리고 누르면 이게 정확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건이나 뭐 혹은 남의 사건이라도 좀 조회해 봐야 되는데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 당사자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 조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모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나와 있네요. 근데 뭐 이미 유명하고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고 법원에서도 중요재판으로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회한 것을 여기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일반 내용 탭을 누르면 다 아까 말했던 거 입력하고 일반 내용 탭을 누르면 뭐 사건 번호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고가 나서 쌍방항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형사사건이니까 검사도 항소하고 피고인도 항소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최근 기일 내용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제출 서류도 나와 있고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사항이다라는 거고 변호인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 진행 내용 상세 탭을 누르면 뭐 공소장이 9월 8일에 접수가 돼서 뭐 변호인이 선임계를 9월 14일 날 냈고, 또 누가 의견서를 냈고, 검사가 이게 송달이 안 되니까 뭐 주소 보정을 아마 낸 것 같고, 그리고 공판 준비 기일에 붙였다라는 거죠. 공판 기일이 아니라 뭔가 이제 좀 재판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또 등사 신청 복사하겠다라고 하고 의견서도 내고, 그래서 뭐 첫 기일이 준비 기일이 되어 있는데, 준비 기일은 당사자 출석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은 출석을 했다. 그래서 속행이 됐다라는 거는 2회 기일이 잡혔다. 쭉 내리면 이렇게 해서 쭉 선고까지 대략적인 사항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업무 관련해서 뭐 파악하거나 조회하거나 뭐 참고하는 사이트를 한번 본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정 댓글로 그 링크들도 적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또 제안 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드리고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